어이 우야어 우야어 이번에 시간에는 음양의 수, 즉 수를 우리가 귀신의 수라고 하는데, 조금 귀신의 수라고 하니까 조금 좀 생각하는 것이 좀 싸해지죠. 귀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뭐 별것 아닙니다. 예. 귀신의 수라고 하는데, 이 귀의 수, 음수를 얘기하는 음수. 음수를 귀라 하고 양수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수에서 음수와 양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수학으로 말할 때 양수, 음수 그러면 이제 뭐 양수는 플러스의 기호를 단 일반 자연수를 말하고, 마이너스를 지닌 수를 우리가 이제 음수라고 한다면, 그 양의 수는 플러스의 수이고 음의 수는 마이너스의 수이다. 뭔가 모자란 것에 대한 보충의 수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귀신이 움직여야 되겠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귀신의 수라고 한다. 그래서 뭐 귀신의 수라고 해서 뭐 숫자가 귀신처럼 뭐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음과 양의 수를 가름할 때에 귀신의 수라고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조화가 숫자에 들고 남에, 숫자가 들고 남에, 또 숫자의 변화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활동이 달라지죠. 즉 오행이 달라지고 또 음양이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수를 우리가 귀신의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허의 수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나 이제 이 음과 양의 변하고 세상이 변하나, 그 수라고 하는 것에 어떤 수에 대한 이것은 왜 용변부동본이다. 용변부동본이다. 용은 변하나 본은 변하지 않는다. 즉 천지 만물의 조화에 들고 나는 모든 수의 1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는. 이거 조금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마음법이 들고 나는 근본의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천지 만물의 모든 수는 귀신의 수이다. 왜? 끊임없이 변하니까. 음양이 변하고 오행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모든 것들의 움직임이 달라지죠. 움직임이 달라지죠. 이제 성명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귀신의 수는 뭐예요? 귀신의 수는 끊임없이 변하는 수이기 때문에 귀신의 수라고 하는데,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 하나는 본, 뿌리,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수.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사람의 생명은 비구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비구. 비는 뭐예요? 코죠? 코. 코. 구는 입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이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기운을 차려서 음식물을 먹고 마시면서 끊임없이 어디로 소통을 해요? 코와 입으로 호흡을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고 하기 때문에, 코와 입이 제
할 일을 못하면 숨 끊어지는 거죠. 입을 막으면 코로도 숨을 쉴 수 있고, 코를 막으면 입으로도 숨을 들이고 내쉴 수가 있으나,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면 어때요? 기가 들이고 내지를 못하니까 졸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다? 비구에 달려있다. 즉 코와 입에 달려있다. 네. 뭐 내가 뭐 없는 얘기, 만들어진 얘기를 하고 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모든 호흡을 들이고 내는 것이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막히면 그나마 하나라도 가지고 살 수 있으나, 두 개가 다 막힌다? 아예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호흡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해요? 눈으로도 소량의 공기가 들고 날 수 있습니다. 또 귀로도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비구에 달려 있습니다. 비구, 코와 입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은 코와 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이제 기운을 돌게 하고 또 기운을 차게 하죠. 예. 그러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땅에서 나는 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땅지자에 음식 식자. 예. 그리고 이제 호흡으로 들이고 내는 천식이 있죠. 천식. 하늘에서 주는 공기의 기. 그러니까 이 지식이다, 천식이다. 이건 뭐예요? 기를 얻기 위해서. 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기의 덩어리인데 기가 들고 나지 않고 기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졸업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우리가 호흡으로 들이고 내는 거, 코로 호흡을 들이고 내는 거, 입으로 들이고 내든 기가 항상 들이고 내면서 우리 몸에는 기가 충만되어 있어야 온전한 기운이 샘솟는 것이고,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려울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자음과 모음의 그 소리, 그 소리가 오행의 수가 담고 있는 그 자체의 소리가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목의 발음을 낸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행상 목이다. 그러면 가, 카, 카. 화의 소리다. 나, 다, 라, 타. 목화, 토, 아, 하, 금, 사, 자, 차, 수, 마, 바, 파. 내가 왜 이것을 쓰고 있냐면, 우리가 기역과 키역의 발음을 내면 우리 몸에서 목의 장기인 간과 담의 영양과 또 자극을 준다는 얘기죠. 간과 담. 그리고 화의 발음인 나, 다, 라, 타의 발음을 내면 우리 몸의 화의 장기인 심장과
소장이 반응을 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만 가지고도 우리 몸의 장기의 오장육부가 다 배송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의 음인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 우리 몸의 심장과 소장에 영향을 주고 그 소리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 몸에 화의 기운을 보존시켜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들을 많이 이것저것 하고 삽니다만은 그 말하는 속에 끊임없이 오행의 소리들이 우리의 장기들과 부딪혀서 끊임없이 그 장기에 기운을 주고 또 영양 공부를 주고 또 자극을 주고 해서 나쁜 기운들을 빼내고 기를 들이고 내고 하면서 우리 몸의 장기를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의 음은 아하가 됩니다. 아하, 아하. 이 발음을 하게 되면은 토의 장기인 비장과 위장이 영향을 받아서 소화에 도움이 되고 비장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말하는 말의 오행과 또 각각의 장기가 항상 부딪히고 떨어지고 부딪히고 떨어지고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자극을 줘서 우리 몸에 이 오장육부의 기능이 잘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행상 금의 소리는 시옷, 지읒, 치읓이 되는데 이것은 폐장과 대장입니다. 시읒, 지읒, 치읓의 발음을 내면서 우리 몸의 장기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또 그 소리에 대한 기능을 의해서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가려서 나쁜 것들은 밖으로 배출하고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우리들 모르게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는 속에서 오행들의 말에 의해서 즉 파장과 음파에 의해서 이 장기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는 마, 바, 파, 미음, 비읍, 피읍이 됩니다. 이것은 심장과 방광에 영향을 주죠. 그렇게 해서 심장 방광이 튼튼하게 우리 몸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오장육부의 그 기능이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심장에 보면 심장에는 좌심과 우심, 심장이 두 개요. 좌심과 우심이 있어서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 항상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수기와 화기를 조절을 합니다. 조절. 내가 지금 수기가 모자란 사람에게는 화기가 줄여져서 수기가 올라오게 하고. 그래서 이 아래의 심장 방광에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 말하자면 아주 그 선이 하나 있는데 이 선이 항상 우리 몸의 수와 화의 기능을 조절해 줍니다. 이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수화상제라고 합니다. 수화
상제. 이 수화상제의 그 작용을 알아서 우리 몸의 기혈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수의 기혈과 화의 기혈.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오늘 그 화기가 싹 말하는 어떤 일을 당함에 순간적으로 화가 쫙 올라오죠. 그럴 때 이 수가 쫙 따라 올라와서 그 불의 화기를 딱 멎어주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화기를 누르는 거죠. 수의 기운으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화상제, 서로 물과 불의 기운이 만나서 끊임없이 우리 몸의 기와 혈을 돌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쉼 없이, 예, 끊임없이 그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수화상제의 기혈을 원화시키면 우리가 이제 고지무지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고지무지라고 하는데 이거 북고자죠, 북고자. 북고자. 네, 북고. 요건 춤출무자. 즉, 한쪽에서는 둥둥둥둥둥둥 하고 북을 치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한가롭게 춤을 추는, 이렇게 해서 수화상제의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물과 불의 기운으로 일단 오장육부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물과 불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우리 몸의 그 오묘한 작용들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쪽에서는 북을 치고 한쪽에 장을 치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딱 돌고 혈이 제대로 돌고 그 다음에 심령이 맑아지고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심장은 좌심과 우심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화상제를 이루고 수화상제의 그 상황은 고지무지 춤추고 장구치고 북치는 그런 상황으로 끊임없이 우리 몸의 기능들에게 기를 불어넣어주고 혈을 돌게 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다. 먼저 시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하면서 내 어린 시절, 그 소시적에 그 군인 아저씨들에게 그 참 건빵 얻어먹어 하면서 혁명 공약을 읽어줬다는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때 일이니 하여간 좌우지간 제가 겪어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군인 출신이지만 정말로 그분은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어디 무엇을 개발한다, 뭘 한다. 그 시대에 다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윤곽을 다 살펴서 한 예만 들어도 그 당시 그린벨트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녹지화라든가 이런 것에 일면 도움됐지만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린벨트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 그 도로망 고속도로 뚫는 거, 그 당시에 그 야당 그 대표자들은 둘을 누웠죠. 뭐 단식 투쟁했죠. 뭐 삭발하죠. 별짓거리 다 했죠. 그분들도 나중에 대통령 다 지낸 분들 아니에요? 그러나 멀리 내다보지 않고 당시 예산으로는 우리 어려우니까 우리 그렇게 어렵게 가지 말자라고 했던 뜻이겠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참 길을 뚫어야 소통이 되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의 경부고속도로를 뚫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계기를 만듭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잘 사는 나라냐? 세계 120개 나라 중에서 117등, 끝에서 세 번째, 끝에서 3등 했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물론 많은 세월이 지나서 많은 지도자들도 끊임없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개발에 참 일익을 담당했다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분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구 역사상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 원조를 해준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죠. 네. 요즘에 이제 그 옆에 나라 땅덩어리 큰 나라 그 허풍센 나라 중국의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정말 똥 밟는 일만 하죠. 예. 하는 짓거리가 똥 밟는 일만 합니다. 그들은 2000년, 3000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거대한 배달적인 나라와 고조선의 나라의 땅덩이를 다 집어먹고 나서도 지금 더 욕심에 차가지고 이제 문화공정까지 들어오죠. 동북공정이 땅덩어리 차지하는 걸 그만두고 이제 문화공정까지 들어오죠. 그렇게 가지고 나라가 존속하겠어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커서가 큰 것이 아니라 실제의 실속에 있는 짓거리, 즉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남이 어떻게 볼 것이냐를 생각해 많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근데 과거의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그냥 속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자기들이 우리나라 땅을 가지고 간 게 자기들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 빌려다가 쓰면서 지 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요. 손님은 손님이고 주인은 주인입니다. 분명히 얘기하건데 손님이 와서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언젠가는 그들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니까. 그들은 손님이니까 당연히 손님은 물러나겠죠. 네, 우리는 물러날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 박 대통령이 그 얘기를 참 하면서 그분이 참 얼마나 그 철저했느냐. 이제 말하자면 나라를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강북의 그 땅만 가지고 나니까 강남 지역의 어떤 개발에 들어가죠. 60년대 넘어 이제 말부터는 이제 아파트를 들어선다든가 강남 개발에 들었는데 이제 그 어느 장관님이 참 당시에 집 짓는 강남 개발하는 업자들에게 집을 하나 공짜로 얻었다는 얘기가 이제 참 그 자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발각이 돼서 박 대통령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상당히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참 당신이 장관이면서 그럼 쓰겠느냐 돌려줘라. 그렇게 해서 돌려줬다는 그 일화가 그 너무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세상은요 그런 얘기 할 대통령도 없겠지만 그 하나 좀 얻어먹은 아파트 내놓을 장관도 없는 걸로 압니다. 네. 부끄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공무원들까지도 그래도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그분이 서거하시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소신대로 양심을 지켰어요. 정말 공무원들도 그때 깨끗했었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깨끗했다고 봐야 되겠죠. 공무원이 깨끗해야 나라의 모든 것을 투명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당시에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을 일으키면서 3차 산업과 4차 산업까지 털을 닦아놔 중화까지. 네. 그리고 이제 그 과학자들을 다 육성시켜서 지금 뭐 컴퓨터라든가 뭐 이 반도체 기술까지도 다 그분이 초안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를 아니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운 천년 만년 만에 하나 나오는 인물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정치적인 여건에 의해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분을 좀 내리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진행형이죠. 예. 그 후대 지금 야당 대통령들은 그 여기저기 동상개방이네 흉상개방이네 전국토에다가 얼마나 많이 깔아놨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요 박정희 대통령 이름으로 동상 하나 못 세웠어요. 지금도 못 세우니 실정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뒤틀려져가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뒤틀려져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60년대 못 살았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저것이 좀, 너희들은 우리보다 좀 잘 사니까 조금 우리 좀 도와줄 의향이 없느냐라는 것을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한번 그 나라 방문하겠다는 필리핀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지 말라.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필리핀은 당시에 우리보다 거의 한 6배에서 7, 8배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필리핀이. 근데 지금 필리핀하고 우리나라하고 하면 잽이 되나요? 잽도 안 되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값도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값 없는 나라를,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 수출의 날이라고 정한 게 우리가 1억 달러 수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 며칠 날인가 그 수출의 날로 정한 것이 그게 수출의 날의 어떤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요 몇천억 불 수출합니다. 몇천억 불, 6천, 7천억 불. 올해가 목표가 7천억 불 되나 보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입니까? 1970년대 초반에 통일별살에 나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수건인 보릿고개를 면하게 되죠. 우리가 쌀의 작업률이 100%가 되죠. 네, 내가 볼 때 73년도, 4년도 근간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하여간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누구나 다 먹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로 우리가 다 소비할 수 있고 그걸 남아도는 정도 75년도부터는 이제 배고픔이란 말하자면 그런 단어가 없어졌죠. 혁명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살면서 이제 제 부모님들 밑에서 크면서 보니까 당시에 그 미국이나 외국의 원조들이 좀 들어왔는데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쌀값 폭등, 보리쌀값 폭등. 예. 더군다나 1962년, 63년, 2년 동안 말하자면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와서 농작물이 타들어가서 다 죽어버리니까 쌀값이 예를 들어서 당시에 한 대박에 100원 하던 게 그냥 2배로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2배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가뭄에 의해서 또 한 가정이 또 인생이 바뀌는 어떤 그 길을 취하게 되죠. 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농사 짓는 곳으로 내려가야 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서울을 떠나서 저 전라도 해변가로 이주를 가죠. 이주. 예. 살림을 옮기게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농사 짓는 데 가면 내 자식들은 배골치 않지 않겠느냐. 예.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내가 이 많은 너희 형제간들을 키울 때에 쌀값이 너무나 막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1964년도 12월 달에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저 전라도로 말하자면 이제 정책에 의해서 간척지 사업을 하는 데 가서 이제 농사지을 땅을 얻기 위해서 그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내 개인의 얘기지만 남들은 다 올라오는 판국에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리 내려갔어요. 너무나도 역발상인데. 참,
저도 그런 어떤 내 개인의 사정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을 이어서 또 여러분들과 또 더 좋은 얘기 나누겠습니다. 남들은 다 올라오는데 우리 내려갔어요. 서울에 집 2채 팔아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